밀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고체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고체와 고체가 섞여 있을 때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해 보는 거예요. 벽시, 좋은 벽시와 쭉정이 벽시가 있는데요. 좋은 벽시는 알이 꽉 차 있어서 밀도가 큽니다. 쭉정이 벽시는 알이 제대로 차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좋은 벽시는 쭉정이보다 밀도가 큽니다. 그러면 쭉정이와 좋은 벽시를 놓고요. 소금물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쭉정이와 좋은 벽시의 중간 정도의 밀도로 만들어요. 만일 쭉정이가 뜨지 않으면 소금을 더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의 밀도로 만들면요. 밀도가 작은 쭉정이는 위로 뜨고요. 밀도가 큰 좋은 벽시는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쭉정이와 좋은 벽시를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스타레오폼과 모래를 분리하는 거예요. 물에 넣으면요. 밀도가 큰 모래는 가라앉고요. 밀도가 작은 스타이로폼은 위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체와 고체 혼합물을 분리해낼 수 있어요. 물은 모래와 스타이로폼의 중간 정도의 밀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밀도가 큰 모래는 아래쪽으로, 밀도가 작은 스타이로폼은 위쪽으로 뜨게 되는 거예요. 달걀, 신선한 달걀은 알이 꽉 차 있죠. 오래된 달걀은요, 내부에 가스가 많이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밀도가 작아져요. 그러면 소금물을 중간 정도의 밀도로 만들어주면요, 가스가 차 있는 밀도가 작은 오래된 달걀은 위로 뜨고요. 자, 신선한 달걀은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신선한 달걀을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고체와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요,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의 밀도를 가지면서 혼합물을 녹이지 않는 액체를 사용합니다. 혼합물을 녹이면 분리할 수가 없어요. 액체는 분리하려는 물체를 녹이면 안 된다.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의 분리, 액체와 액체가 섞여 있는데 둘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장과 참기름, 간장은 물 성분이고요. 참기름은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간장이 밀도가 크니까 아래쪽에 가라앉고요. 참기름은 위에 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을 끓여 놨을 때 국물 위에 둥둥둥 떠 있는 기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기름의 밀도가 작아서 위에 뜬 거예요. 물과 기름, 물이 밀도가 크니까 아래쪽으로, 기름은 위쪽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물과 산화탄소가 밀도가 더 커요. 그래서 산화탄소는 아래층에, 물은 위층에 분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액체와 액체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는데요. 여기 옆에 콕이 이렇게 있어요. 열면 쭉 빠져나올 거예요. 물과 식용유를 넣으면 물은 아래쪽에 이렇게 밀도가 커서 배치되고요. 식용유는 위쪽에 배치됩니다. 자, 둘이 섞이지 않아요. 이때 콕을 열어서 아래쪽 물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주의할 건요, 뚜껑을 열고 해야 돼요. 뚜껑을 열어야 공기가 들어오면서 압력이 가해지면서 내려올 수 있는데요. 뚜껑을 만일 닫아놓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벌컥 들어가면서 뒤섞여버려요. 그래서 분리할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뚜껑을 열고 해줘야 된다. 밀도가 큰 액체는 아래층, 밀도가 작은 액체는 위층에 분포하게 됩니다. 또 스포이드도 이용하는데요. 액체 양이 적을 때 사용합니다. 물과 에테르가 섞여 있을 때 에테르가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에 뜹니다. 그러면 스포이드로 위층을 분리해낼 수 있어요. 다음 밀도 비교해 보면요. 수은이 제일 크고요. 금속 성분이기 때문에 수은이 제일 큽니다. 금속이에요, 수은은.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체인 금속입니다. 다음 산화탄소, 물, 식용유, 에테르 이런 순서대로 밀도가 배치가 돼요. 이때 자 외워야 되니까요. 산화탄소는 글자 길다, 밀도 크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고요. 물 위에 기름이 뜬다, 식용유. 에테르는 애게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제일 작다, 애게. 물과 식용유를 섞으면요. 물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고요. 식용유는 위에 뜹니다. 간장과 참기름, 간장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쪽에 가라앉고요. 참기름은 위에 뜹니다. 물과 에테르, 액에 위에 떠야죠. 에테르 위에 뜨고요. 물은 아래쪽. 물과 산화탄소, 글자 길다, 밀도 크다. 산화탄소 아래층, 물은 위층.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에 의해 사금 채취, 물속에서 흔들면 모래는 씻겨 나가고 사금만 남습니다. 물론
물이 밀도가 제일 작아요. 모래 사금보다. 그런데 이 접시에다가 자, 모래하고 금을 놓고요. 물을 흘려 보내면요. 모래만 자꾸 쓸려 나갑니다. 그래서 금만 남게 돼요. 이렇게 해서 사금을 채취하는 거고요. 바다에 유출된 기름 제거. 오일 패스를 설치한 후 흡착포를 이용해 물 위에 뜬 기름을 제거합니다. 자, 바다에 이렇게 오일이 퍼져 나왔어요. 근데 물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알아 가라앉고요. 자, 유출된 기름은요. 뜹니다. 물 위에 떠요. 그러면 흡착포를 던져서 흡착시켜서 뽑아내는 겁니다. 기름이 바닷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에 뜨는 성질을 이용한 거고요. 혈액 분리. 혈액을 원심 분리기에 넣고 회전하면 혈구는 아래쪽, 혈장은 위쪽. 우리가 채취된 혈액을 시험관에 넣고요. 원심 분리기에서 막 돌립니다. 돌리면 혈구는 아래쪽에, 혈장은 위쪽에 떠요. 고체 성분인 혈구가 밀도가 더 커서 그래요. 재질이 다른 플라스틱 혼합물의 분리. 자, 에탄올에 넣었을 때 A가 떴습니다. 여기 다시 자, 물을 넣으면요. B가 떠요. 다시 봅시다. 플라스틱 ABC 혼합물을 에탄올에 넣으면 일단 A가 뜹니다. 그러면 A를 제거해요. 에탄올에 물을 넣으면요. 에탄올과 물은 잘 섞여요. 이번에는 물이 더 크기 때문에 밀도가 조금 더 증가합니다. 밀도가 조금 더 증가하니까 이번엔 B가 떠요. 그럼 B를 제거하면 되고요. 다음에 C는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C는 그대로 또 가라앉은 대로 분리하면 됩니다. 에탄올에 물을 넣으면 액체의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가 작은 플라스틱부터 떠오릅니다. 그래서 A가 밀도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 B, C 이런 순서입니다. 소금물의 농도와 밀도. 소금물의 밀도는 농도가 진할수록 커집니다. 그러니까 물에다가 소금을 넣을수록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지면서 밀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고요. 벽시를 고를 때 쭉정이가 뜨지 않으면 소금을 더 녹여요. 쭉정이가 가라앉아 있죠? 그러면 소금을 더 넣어주면 소금물의 밀도가 쭉정이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알찬 벽시보다는 작게 됩니다. 그래서 둘을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농도를 진하게 해야 된다. 반대로 소금물의 농도가 너무 진해서 좋은 벽시까지 떠오른 경우에는 물을 더 넣어서 농도를 연하게 해야 됩니다. 자, 소금물의 농도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밀도가 커서 아래쪽에 존재하면 좋은 벽시도 떠오르고 쭉정이도 떠오르니까 이때 물을 넣어서 밀도를 다시 중간 정도로 맞춰주는 겁니다. 분별 깔때기 마개를 열고 꼭지를 여는 까닭. 자, 분별 깔때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콕이 달려 있고요. 여기 뚜껑이 있습니다. 만일 뚜껑을 닫아놓고 하게 되면요. 자, 분리된 액체 두 가지가 있는데 공기가 이쪽에서 들어오지 못하니까 아래쪽에서 공기가 들어오면서 벌컥벌컥 뒤섞여 버립니다. 그래서 위에 콕을 반드시 열어놓고 밖에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래쪽 밸브를 열어서 아래층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분별 깔때기에 꼭지를 돌릴 때는 먼저 마개를 열어야 됩니다. 마개를 열지 않으면 아래층 액체가 꼭지를 통해 빠져나갈 때, 얘가 빠져나갈 때 내부 압력이 감소하고 꼭지를 통해 바깥쪽 공기가 슉슉슉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분리됐던 층이 뒤섞일 수 있어요. 오래된 달걀이 소금물에 뜨는 까닭은 달걀 껍데기에 있는 미세한 구멍으로 수분이 증발하는데 오래된 달걀일수록 수분이 증발하므로 내부에 있는 공기집이 커서 달걀의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죽정이란 건요. 껍질만 있고 속에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은 곡식입니다. 사금은요. 물가나 물밑의 모래와 자갈 속에 섞인 금 알갱이고요. 원심 분리라는 건요. 자, 시험관을 이렇게 배치해 놓고요. 원형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놔요. 그리고 얘를 회전시킵니다. 막 회전시키면요. 밀도가 큰 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회전에 의한 힘으로 혼합물 속에 작은 고체 입자나 액체 방울을 분리하는 조작이 있고요. 흡착포는요. 기름을 잘 빨아들이는 성질의 천이에요.